자, 다섯 번째로 선물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요, 모든 계약 조건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 조건에 맞아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다만 현물을 인수인도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품질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청산소에서 기준보다 더 좋은 품질이면 매수자의 인수금액에 더 가산하여 매도자에게 주고, 기준보다 품질이면 매수자의 인수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건 현물 인수도의 경우고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이제 그 선물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금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이 대상 상품이 되고요. 크루드오일 선물 시장은 크루드오일이 대상 상품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일을 갖다가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제까지 청산이 되지 않고 가면 여러분은 그거를 현물로 인수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물을 매매할 때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 그 계약의 만기일에 가서 인도되는 상품을 말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제 뭐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선물이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이 개인적인 개인 매매 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계약 단위, 뭐 결제 월 그런 것들을 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물 거래가 가능한 기본 단위는요, 선물 한 계약을 크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거래 대상 상품으로 계약 단위를 표준화해서 거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옥수수 같은 경우는 5천 부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지수 한 계약입니다. 자, 뭐 $1 선물은 5만 불, 그죠? 자, 선물 한 계약의 그 기본 크기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한 계약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선물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 상품별로 계약 단위를 표준화해서 거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미니 선물이 생겼죠. 미니 선물이 생겨가지고 여기 네 번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최소 가격 변동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틱이라고 그러죠. 한 틱. 그래서 해당 선물 상품의 단위당 선물 가격이 최소로 변할 수 있는 가격 변동폭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0.05, 25,000원이에요. 25,000원. 그죠? 한 틱에 25,000원. 그리고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그거의 5분의 1, 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곳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그 미니 선물을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제 카페에서 보면 그 날마다 여기 다시 한번 뭐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좀 세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 마디를 올리면서 미니 선물 대응 마디라고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틱에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한 틱이 변하면 5,000원의 수익이 생기고 5,000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계약 단위는 그렇게 한 틱, 호가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결제 월물이 있어요. 결제 월물. 이거는 옵션하고 선물하고는 틀리는데요. 만기월.
인도월이라고도 하면서 선물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실물 인수 또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달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만기 결제월을 갖다가 뭐 옵션 만기, 선물 만기일, 뭐 트리플 위칭데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우리 그 금융선물회 같은 경우는 3, 6, 9, 12월. 그래서 4개구로 하고 있고요. 이번 지금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9월 12일이면 또 9월물이 끝나고 가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격 제한폭은 상하한가 폭이라고 하면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조금 전에 9월 12일은 저기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자,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 하락할 수 있는 그 최대 폭을 말하고요. 말하고,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큰 폭의 변동성을 제한해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곱한 수치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만 뭐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상하한 폭이 변경이 됐는데, 선물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 제한 폭이 있다는 거, 이거는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요. 자,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 뭐 기관에는 금융투자, 투신, 외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메이저들과 개미들과 이렇게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은 어떤 지수를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수를 팔 것이에요. 그런데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청산을 안 하고 가져가게 되면, 매수를 했건 매도를 갔건,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5계약을 신규 매수를 했어요. 새로 매수를 하고 이거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미결제 약정 수가 5계약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한 5계약 중 3계약을 신규로 매수한 계약을 매도하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매도라고 해요. 전매도를 해버리면 미결제 약정수는 2계약이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결제 약정수가 줄어든 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거래소는 거래량 제한하고 미결제량 보유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1000계약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호가에 1000개 이상 있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야, 봤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조금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이게 2000년도 초반에 그 작성된 자료라서 한호가 한도가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물 시장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